뭘 그렇게 먹고 있나. 어허, 참나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기 동료들, 이게 완전 생존입니다. 여기 안에가 진짜. 제가 밥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대체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우리 거북이씨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처음에는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건강한 개체를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개체를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방식이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거북이를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서 데리고 오실까요? 물론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 개체나 주세요, 그냥 건강한 친구도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거북이를 데리고 오실 때, 분양받을 때 한번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수십 마리가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십 마리가 막 다 모여 있어요. 옹기종기 다 모여 있고, 막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물속에 막 헤엄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움직임이에요.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개체들 중에서 움직임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없는 애들보다는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게 활동성이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지쳐서 그날따라 움직임이 덜한 애들도 있을 거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거북이를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여러분들께서 갔어요. 샵을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애들이 더 건강해 보일까요? 당연히 움직이는 애들이겠죠.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첫 번째 확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우리 거북이씨가 어떤 반응이 보이나요? 오죠? 다가오죠? 이런 행동들, 이런 작은 행동들이에요. 이것도 사람 손에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손에 반응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이걸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손가락 하나에 얘네 그 눈, 그 다음에 먹이 반응, 여러 가지가 활동성이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해칠링한테도 나타난답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 해칠링 거북이가 저한테 다가와요. 왜? 먹인 줄 알고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게 시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도 이 친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먹이 반응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갖다 대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고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걸로 체크를 하시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방향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이에요. 처음에 거북이를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들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샵에서는 진열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파시는 분들은 못 만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만지게 할 경우에는 억지로 만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사장님한테 한번 거북이 들어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새끼 거북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힘이 좋아서 발버둥을 막 친단 말이에요. 얘는 너무 큰 친구라서 사실 발버둥을 치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해칠링을 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배갑이 있겠죠? 요정도를 살며시 이렇게 쫙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잡았다 칠게요. 잡고 나서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우리 거북이씨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무작정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몰라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도 잡아보고 힘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얘가 발버둥을 치는지, 발버둥을 치고 뭐 발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물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약간 좀 소심하게 쏙 하고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친구인지 안 건강한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얘네들의 그런 활동성, 저는 처음에 체크할 때 오랫동안 저를 못 봤기 때문에 활동성을 봐야 돼요. 얘네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움직임이 있는 애들이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에요,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힘을 한번 체크해 준 다음에 네 번째는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복갑, 옆에 피부, 여기 피부들 있죠. 이런 피부들, 그 다음에 꼬리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해칠링은 꼬리가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갑 보고 그 다음에 복갑도 봐주시고, 이렇게 복갑도 봐주시고 종종 피부에 이렇게 하얀 색깔이 뭐 이렇게 점박이 같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피부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리, 그 다음에 꼬리 부절 상태, 발톱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애들이라서 뭐 보이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실 때 충분히 확인을 하고 데리고 오셔야지, 안 그러고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 내지 3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친구가 왔을 때랑 건강하지 않는 개체를 데리고 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가 가장 중요해요. 키우는 그 과정은 배워가면서 뭐 수질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먹이도 잘 챙겨주고 하면서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개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렇게 여기 겉의 상태라든지 복갑의 상태, 그 다음에 배갑의 상태 이렇게 들었을 때 힘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발버둥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발버둥 치는 애들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처음에 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피부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세요. 물론 못 만지게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못 만지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만지지?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은 웬만해서는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처음에 4마리 데리고 왔을 때 수족관 사장님께서 한 번씩 확인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4마리를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택배로 퀵으로 분양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택배 관련해서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생물을 데리고 오는데 택배로 데리고 온다?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왜냐면 우리 생물들을 데리고 오실 때는 체크를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택배라는 것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데리고 와야 된다, 꼭 부득이하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면은 퀵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직접 가셔서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직접 가셔서 거북이의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온라인으로 사면 돼, 뭐 어때, 뭐 가기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가셔서 일단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총 한 4가지 한 요 정도 하고 이제 사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잘 체크하신 다음에 데리고 오세요. 최소 20년 이상은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신다 하면은 최소 20년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만약에 10대 분들이라면 30대가 될 때까지는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픈 객체 데리고 왔다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출이 되고 있어요. 방생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방생하지 마세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 거북과 리버쿠터가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애완용으로 키우다 몰래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포획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인공 연못. 전문 포획반이 연못 바닥을 샅샅이 살피다 무언가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립니다. 네, 거북 잡았습니다. 머리 양쪽에 붉은색 무늬가 선명한 붉은귀 거북입니다. 몸 길이만 40cm가 넘는데 참개구리, 줄새우 등 토종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는 하천 생태계의 무법자입니다. 같은 생태계 교란종인 리버쿠터도 잡혔습니다. 이 연못에선 사람까지 물 수 있어 교란종 지정을 앞둔 늑대 거북도 목격됐는데 정작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서식한 이게 활동하시는 공간이라서 일단 인명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퇴치를 하는. 2km 떨어진 도심 방죽에서도 붉은귀 거북과 리버쿠터가 확인됐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허가 없이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환경당국은 이런 외래종을 안락사시켜 폐기물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기 손으로 죽인다거나 하는 거는 또 키울 때 마음도 있고 그동안 들은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게 앞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매번 누가 방사했나 일일이 증거까지 찾아내 처벌하기도 어려워 현재로선 지자체가 수시로 감시하며 포획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